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도 대박입니다. 3.5%. 계속해서 고가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월봉으로 돌려서 볼게요. 그러면 완벽한 추세 구간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미국 쪽에서도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 실제 2050년까지 행정명령, 그쵸? 원전을 4배 늘리겠다는 행정명령이 실제 진행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5월 초까지 있었던 어떤 부분이었죠? 체코 원전 관련된 내용은 사실상 쏙 들어갔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마 저만 그랬을 겁니다. 체코 원전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유럽 쪽으로 진출하는 내용들, 그리고 뭐 중동 쪽으로야 애초에 두산 중공업이었었던 시절부터 계속 중동 쪽에 대한 수주는 계속 받고 있었고 UAE죠. 그렇죠? 바라카 원전 같은 경우에도 마진은 그렇게 크지 않았었지만 2010년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수주를 받아왔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동 쪽에 대한 진출도 문제가 없다. 근데 중동 쪽도 중요한 거래처가 될 겁니다. 자, 왜 그러냐?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요것도 제가 2월 달부터 700조를 투자한다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여기에서부터 이야기를 드렸어요. 원전은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체코가 아니다. 미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왔었고요. 근데 이 정도의 규모만큼 사우디를 포함해서 중동 쪽, 특히나 사우디에서 뭘 한다고 이야기가 나왔느냐? 엔비디아의 GB300을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트럼프가 H20의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내용을 막아버렸습니다. 중국을 계속해서 견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막은 대신에 무언가 당근을 줬어요. 당근을 준 게 뭐냐? 사우디, 중동 쪽으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죠. 그러면 중동 쪽에서는 GPU를 가지고 가서, 그쵸? AI 반도체라고 하죠. 요즘에는. 어쨌든 이 GPU를 가져가서 뭘 하겠습니까? 데이터 센터 만든다. 근데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필요로 한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1번 GPU, 2번 원전. 원전이라기보다 에너지죠. 근데 가장 안정적으로 돌릴 수 있는 에너지원이 원전입니다. 요거예요. 요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왜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까요? 왜? 앞으로 좋아질 만한 내용을 반영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4월 달에 하락했었던 이 가격대, 대략 한 2만 원 정도의 가격대인데 어떻습니까?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100%가 넘게 올랐어요. 그리고 저는 정확하게 4월 10일 날 매수 구간을 다시 잡았습니다. 문제는 많이 떨어졌다고 잡지 않았다는 점. 그럼 그 전에는 언제 잡았을까? 여기 17,000원대? 아니요. 올라와서 여기 잡았습니다. 여기 잡고 여기 잡았어요. 아직까지 단 한 주도 안 팔았습니다. 자, 이쪽에서 잡았더라도 바닥부터 계산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여기 3만 원을 돌파하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17,000원부터 올랐으니까 50% 이상의 시세 구간이 실제 발생을 한 거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조정 구간은 필요합니다. 전 그 조정 구간을 22평 정도라고 보고 있었는데 2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가지고 시장을 뒤흔들기 시작을 했고 미증시가 27% 정도, 26%, 7% 정도 하락 구간을 한 달 반도 안 돼서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한국 시장도 박살이 났겠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 3만 원부터 시작해서 26,000원 정도까지는 원래 받았어야 되는 조정을 받았었던 구간이고요. 여기 3월 말부터 여기 4월 초까지는 어떤 부분이냐? 시장에 의해서 빠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매수 구간을 잡으려고 하고 있었고 매수 구간을 잡은 건 정확하게 4월 10일부터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확인이 필요하니까. 어떤 확인? 가격에 대한 확인.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본다는 건 뭘 본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온다는 것을 본다는 겁니다. 보세요. 주가가 떨어지는 과정에서는 정확하게 딱 요 구간만 딱 보시죠. 밑에 거래 대금이거든요. 어때요? 거래 대금 적죠? 이때부터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 분명히 알고 계셨을 텐데 체코 원전보다 더 중요한 건 무조건 미국이고 그리고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을 때 두산에너빌리티는 한국에서 대형주기 때문에 원체 높은 거래대금, 평균적으로 1,000억 이상의 거래대금이 나옵니다.
평상시에도. 근데 이때는 두산 에너빌리티 기준에서 봤을 때 거래대금이 많은 구간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렸었고, 거래대금을 보면서, 그쵸, 거래량을 보면서 매매를 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항상 이야기를 드리지만 거래량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주가가 올라가고 신고가 돌파해서 지금처럼 시세 구간이 발생하고 있을 때는 계속해서 거래대금이 늘고, 이 구간에서 뭐가 들어온다? 세력들이 들어온다. 자, 이걸 제가 진짜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4만 원을 넘어서도 외국인들이 400억대 매수를 또 이어갔다. 그리고 전날에도 전전날이죠. 360억대 매수. 그리고 5월 20일 날에는 37,700원. 그쵸? 종가 기준이에요. 올라오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1,200억씩 이렇게 산다. 그러면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 플러스 메이저들은 언제 매수해? 올라가는 것을 다 확인하고 매수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만 계속 저가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안 되는 겁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고 보면 되는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는 보유하기가 어려워지잖아요. 제가 지난주부터 이야기를 계속 드렸어요.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 왜 그랬을까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팔고 싶어 미치거든요. 이겨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말에도 그렇고 영상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린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댓글에 있는 내용인데, 보유자의 영역, 빠지면 사야겠죠. 이 내용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빠지면 사라는 게 아니라 이격이 좁혀지는 부분을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지금 매수하게 됐을 경우에 한 번 빠지면 5% 10%는 어렵지 않게 하락하는 구간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런 부분 때문에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건데, 이건 주식 투자를 잘 안 해본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 주식 투자를 해본 사람들은 붙어요. 언제? 돌파하는 시점에. 근데 돌파하는 시점에는 어떻게 돼요? 최소한 여기 5월 14일이었잖아요. 22평과의 이격도를 보면 어때요? 13%. 62평과의 이격도를 보면 어때요? 16%.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도 21선과 61선의 이격도는 애초에 적은 구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같은 상황은 어때요? 21선과의 이격도는 23%, 그리고 61선과의 이격도는 35%. 그쵸? 무슨 얘기냐면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이 주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떨어지면 매수하는 게 아니라 횡보하는 구간, 그리고 최소한의 이격 조절을 받는 구간, 그건 기간 조정일 수도 있고 가격 조정일 수도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을 조절하고 나서 주가가 다시 상승을 합니다. 물론 지금 시세가 아직 안 꺾였어요. 장중에도 변동성을 계속 만들죠. 여기서는 하나입니다. 22평을 만나고 가거나, 아니면 그냥 더 올라가서 위에서 22평을 만나거나, 위쪽에서 22평을 만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 구간 42,000원대에서 22평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경우죠. 올라가서 쉬면서 22평이 올라오면서 만나거나, 여기서부터 등락 거치면서 22평이 올라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이평선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 본질적인 내용을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 주식 투자는 너무 어려워진다. 본질적인 내용은 뭐예요? 이격을 줄이는 건데, 이격을 줄인다는 건 어떤 내용이냐? 여기서 주가가 하루하루 등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22평 자연스럽게 올라와요. 왜? 이평선은 평균 가격이니까. 차트를 다들 어떤 패턴이 만들어지면 사세요.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역헤드앤숄더 만들어졌으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역헤드앤숄더는 어디 잡을 건데? 자, 보세요. 고가 찍고 쭉 떨어져서 바닥 찍고 올라와서 여기 떨어지는 역헤드앤숄더 여긴가? 그러면 여기 정확하게 못 잡으면 여기 다 못 잡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역헤드앤숄더 오케이. 그래. 이것도 볼 수 있지. 근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또 돌파. 그러면 여기 따라 붙는 겁니다. 무조건이에요. 이건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차트를 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차트만 참고해서 매매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패턴을 보고 매매해라,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올라가는 구간에 거래대금이 붙을 수밖에 없다는 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고, 거래대금이 붙는 과정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나온다. 올라가는 구간에서 매집을 안 하면 언제 하겠어요. 이건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하루에 거래가 1조 이상씩 계속해서 터지고 있잖아요. 여기서 1조 기준치가 여기란 말이죠. 여기 어때요? 1조 근접 딱 하자마자 1조 오늘도 1조 이렇게 터진다고요. 세력들의 매집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빠지더라도 크게 안 빠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매수하는 것은 기다려라,
이런 관점에서 보면 보유자의 영역이 맞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보유자의 영역, 즉 빠지면 사야 된다는 건 잘못된 거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빠지고 나서 다시 올라오는 구간에서 그쵸? 내가 설령 43,000원에 다시 매수할 거야. 근데 빠지고 올라올 때 43,000원에 그냥 사서 물려버릴 생각으로 가라고요. 언제 나와도 조정은 있으니까. 그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저는 지금 70% 가까운 수익 구간을 만들어 놓고 있지만 여기서는 아직까지 꺾이는 움직임이 단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보유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보유자의 영역이다 이런 듣기 좋은 소리로 하면 안 된다고요. 잘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격이 좁히는 구간은 나온다. 하지만 그게 언제 나올지는 모른다. 하지만 꺾이는 구간에서 우리는 매도를 하고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제가 5일선 이탈해서 꺾이는 부분 체크하고 매도를 다시 했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다시 V자 반등 나와서 4만원 돌파하고 41,000원 정도까지 올라오잖아요. 그럼 다시 삽니다. 이걸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어렵거든요.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 거고요. 이게 답이라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댓글에 요거 원자력 업종에 확신이 있으면 어느 때건 사도 되겠지만 두산에너빌리티는 시장 기대만큼 돈은 못 번다. 원자력 업종에 확신이 있으면 어느 때건 사도 된다. 이건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려갔을 때 사지 않았어요. 왜? 세력들이 들어와 줘야 되니까. 무슨 얘기냐? 시장에서 인정을 해줘야 되니까.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는 가격대가 어디였어요? 작년 5월, 6월, 7월 그리고 요거는 고가 돌파 못했죠. 패스 그리고 1월, 2월 초 그리고 여기는 시장에서 빠진 만큼 즉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하락한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고가 돌파를 확인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반등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 구간을 잡았었던 거고요. 이쪽 구간에서는 당연히 매수 구간을 잡을 수 있죠. 왜? 고가 돌파가 다시 나왔으니까. 보세요. 2만 원대부터 3만 원 근처까지 올려왔어요. 50%를 또 땡긴 겁니다. 언제? 미증시가 반등할 때. 그러면 미증시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고가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미증시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미국에서 SMR이죠. 뉴스케일 파워의 주가도 폭발적인 상승세를 만들어내고 있고 어저께는 미증시가 휴장이었지만 SMR도 약간의 기간 조정은 받을 수 있겠죠. 왜? 금요일 날 20% 가까이 올라가면서 이격도가 크게 벌어졌거든요. 쉰다 뿐이지 SMR 플러스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 시세를 낼 수밖에 없고 이쪽을 지지하고 있는 쪽이 어디예요? 일론 머스크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자율주행 플러스 AI 쪽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리 발전한다. 급진적으로 시세가 나오기 시작한 이유가 그것 때문이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돈은 두산에너빌리티 돈은요 못 벌어요. 근데 못 버는 구간에서 주가 상승이 빠르게 나옵니다. 왜? 미래 가치를 반영해야 되니까. 지금 실적이 잘 나와요. 지금보다 주가 훨씬 비싸집니다. 100조 못 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만 우리가 100조를 가든 50조를 가든 우리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조정은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조정 구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은 매도 구간이 아닙니다. 매수 구간도 아닙니다. 그래서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는지 매수를 다시 언제 해야 되는지 즉 매도부터 추가 매수 플러스 신규 매수까지 제가 여기 소통박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 코스닥 보합권 5월 들어 계속 박스권이다. 시장은. 근데 두산에너빌리티 어때요? 고가 돌파해서 쉬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 자, 보세요. 미증시도 4월 이후 반등폭이 컸기 때문에 조정이 필요하다. 근데 금요일날 조정 받았죠? 그리고 월요일날 휴장이었고 이제 다시 상승 구간에 접어들 거예요. 하루 이틀 더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두산에너빌리티는 계속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 자, 그리고 여기 이렇게 제가 미증시가 꺾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리는 건 트럼프가 바라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채권 금리 관련돼서 제가 지난주 주말까지 해가지고 이야기 계속해서 드렸거든요. 30년물 채권이 5%를 넘나드는 과정에서 이거 뭔가 잘못됐다. 근데 채권 쪽으로 뭐 잘못된 시세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연준에서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이 너무 충격적으로 빠진 상황이 또 나왔다면. 왜? 시스템 리스크. 금융시장이 붕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이후에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됐느냐? 다시 여기 보세요.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예요. 다시 4.9
9%대로 내려왔습니다. 1개월치 보고 고가 따지면 어때요? 5.1%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왔어요. 미국 경쟁력 잃는다며, 채권 난리 났다며, 이것 때문에 미증시 빠진다며. 근데 실제 그렇게 나왔어요? 나오지 않았죠. 그리고 만약에 이것보다 더 올라가서 5.5, 6% 이렇게 올라가면 미증시 박살납니다. 실제 박살나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조정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받아야 되는 조정을 받는 거고, 이걸 확인하고 나서 제 말씀드렸잖아요. 4만 원을 보고 3만 5천 원에 매도 하나, 5만 원을 보고 4만 5천 원에 매도 하나, 6만 원을 보고 5만 5천 원에 매도 하나. 어차피 우리는 고가는 못 잡는다. 근데 시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기술적인 내용, 스킬을 익혀야 되고, 이걸 익혔을 때는 우리가 매도부터 다시 매수하는 구간까지 다시 잡을 수 있는데, 시장에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근데 그 변수가 채권 관련된 변수가 미국 시장에서 터졌다? 그럼 달러가 패권을 잃게 되는 건가?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강남 아파트도 가가지고 신용 좋은 사람이 강남 아파트 담보 잡히고 대출 받아봐요. 3%, 4%, 5%면 대출 받는다니까요. 보세요. 자, 주담대 치면 어때요, 여기? 강남 아파트를 담보 잡혀서 받는 금리가 2.8. 물론 이제 여기 9.7이라고 찍힌 건 뭐 개인 신용도 뭐 어떤 뭐 주택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강남 아파트가 최고 아닙니까? 2.8, 3.1, 뭐 유엔빌리지, 한남동의 뭐 나인원 한남 이런 것들 보세요. 이런 것들이 최고의 담보 물건이 되겠죠. 어때요? 2.8, 3.1 그러면 강남 아파트 한남동에 있는 정말 그 A급 주거지역 이런 것들이 미국보다 담보 가치가 좋다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었던 겁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주식을 팔아야 돼요? 야, 미국 채권 난리 났다. 이제 달러 이제 박살 날 거야. 이렇게 봐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의 추세는 망가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드렸고, 주도주구는 절대 매도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제가 보시면 5월 27일 이렇게까지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보세요. 41,700원. 종가 얼마예요? 42,800원입니다. 어때요? 근데 41,700원일 때 제가 정확하게 1시 42분 두산에너빌리티 보합권 매도 타점 공유할 때까지 절대 매도 금지. 그렇죠? 이때만 그런 거냐? 쭉 올려보세요. 아무 때나 찍어볼게요. 여기 쭉 보시면 자 5월 23일입니다. 그렇죠? 41,000원 딱 넘어갔을 때 7% 상승, 4만 원 돌파, 매도 신호 공유한다. 절대 매도 금지. 한 주도 팔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뭐예요? 추세가 잡혀 있고 두산에너빌리티가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신고가 이후의 시세를 내는, 즉 가야 될 때 갔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는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매도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이 나오는지 보자고요. 자, 뭐 반도체 강했을 때 DI 같은 거 모두 다 신고가죠. 가격 보고 나서 매매한 거죠. 두 자릿수 수익 25%대 나오죠. 그리고 뭐 다른 종목 최근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뭐가 나왔습니까? 폭발적인 상승세. 3월, 4월입니다. 그쵸? 3월 달 신고가 확인하고 매수했고요. 4월 초에도 매수했죠. 그리고 나서 폭발적인 상승세 76%. 그리고 이격 조정 끝에 여기서 저는 오늘 알테오젠을 매수했다. 알테오젠을 그럼 한번 보자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제가 5.6% 여기서 손절을 했습니다. 가야 되는데 안 갔거든. 근데 쭉 이렇게 보시면 작년에 계속 상승 구간 만들어낼 때 신고가를 확인하고 매매를 했고 어때요? 30%대 두 자릿수 수익률 계속 터지죠. 이렇게 나온다. 손절을 하는 건 어느 정도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손절하는 게 아니라 가야 될 때 안 가면 그때 손절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가격 확인을 하고 매수해도 괜찮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소통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 최근에 조선주 강합니다. 하나오션이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어때요? 매수 구간 그쵸? 잡았을 때 정확하게 57%의 수익 구간. 자, 원전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우리 기술도 한번 볼까요? 우리 기술.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매수관 잡았죠?
23% 이렇게 수익 구간이 나온다는 거죠. 매매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봐야 되는 부분은 요것 때문에 그렇고 이 모든 내용들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수익률을 계속해서 내기 위해서 나는 가격을 보기는 해야 되는데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어려운 시장이 지나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은 항상 그래요. 주도주만 강하다. 하나오션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죠. 신고가 구간에서만 수익 구간이 나온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지 모두 다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24년도에도 제가 신고가를 확인해서 매매 구간을 잡았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미 70% 가까운 수익 구간에 접어들었고 단 한 주도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6월달까지 해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좋으면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뭐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쵸,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뭐 허황되게 50%, 뭐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